예, 오늘의 시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뭐 기재부 차관이 이제 배당소득과세와 대상에 대해서 유연하게 할 것이다 이런 발언을 했고, 또 상법 개정안도 뭐 내년으로 미룰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뭐 연내 추진된다 이런 보도들이 나왔죠. 그 외 여러 가지 어떤 뉴스들이 겹치면서 지수가 지난주 낙폭의 절반 정도 만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뭐 부정적인 요인도 없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식 압박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담이 있고, 또 연휴 앞둔 신중함도 있었을 거잖아요. 그래서 상승 종목이 훨씬 더 많긴 했지만 지수 대비 상승 종목 수가 압도적이진 않은, 하락 종목도 그렇게 적진 않은 그런 모습도 보였던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이 다행히 지난주 매도를 단발적인 어떤 매도에 그치고 오늘 현물, 선물 다 대규모 매수하면서 시장을 끌어오는 그런 역할을 했고, 특히 전기전자 업종, 금융, 운송장비, 화학, 이거 되게 조합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우리 증시 매수할 때 특정 업종에 집중하는 것보다 전기전자, 운송장비, 철강, 화학, 금융 중에서 4개 이상 매수할 때 흐름이 좋게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매수의 구도는 상당히 좋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올라갔고, 여기에 이제 증권주, 인터넷 보안주들, 뭐 주말에 나왔던 당국 어떤 전산망 문제 때문에 이 관련된 종목들로 올라가고, 또 네이버 관련해서 이런 종목군들도 같이 강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특정 하나의 이슈보다 좀 좋은 재료들, 또는 걱정했던 게 풀리는 재료들,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다양한 종목군들이 이제 올라간 것도 오늘 장의 특징이었습니다. 뭐 아시아 증시 볼 필요 없이 오늘은 이제 우리 증시 이슈가 워낙 좋았으니까 우리 것만 살펴보면, 일단 다행스럽게 지난주 하락한 거의 절반 정도를 만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85포인트 빠졌었잖아요. 근데 오늘 45포인트 정도 올라서, 보통 이제 크게 하락하고 나면 그 큰 하락을 단번에 만회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절반 만회하면 되게 좋은 거고, 3분의 1 정도 만회하면 다행스러운 거고, 왜냐면 그 정도 하락이 나오면 추가적으로 더 매도 강도가 이어져서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만회하는 게 사실은 쉽진 않거든요. 그래서 절반 정도 만회하면 다행이다 이렇게 보는데, 오늘은 뭐 그 정도 만회했습니다. 이건 되게 다행스러운 그런 측면이고, 보통 근데 제가 뭐 주말 사이 계속 같은 차트 보여드렸습니다만은, 하락이 크게 나오면, 특히 하락 종목이 상장사의 한 85% 정도, 그 정도의 하락 종목 수 비율이 나오게 되면 그 다음 날은 대부분 돌아서더라. 그러니까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 그 정도 하락이었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는 이 정도 나오면 추세적으로 돌리는 것까지는 알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그 다음 날은 만회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뭐 그대로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걸 조금 더 확장해서 봐도 대체로 보면 하락 종목 수가 85% 정도 비율로 차지하게 될 때 그 직후에 이제 급반등이 나오는, 근데 그게 이제 뭐 V자로 바로 올라간다 그런 경우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뭐 그 이후에 다시 또 빠진 경우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적어도 그 다음 날은 이제 반등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워낙 많이 빠졌으니까 이걸 좀 받아볼까 이렇게 생각했던 투자자들이 나서면서 이제 절반 정도 만회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되게 중요했죠. 왜냐하면 이것도 역시 제가 이틀 동안 계속 보여드렸던 건데, 코스닥은 7월에도 그랬고 8월에도 그렇고 대략적으로 한 6.5% 전후에 조정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반등을 했었다, 상승을 했었다. 근데 지난주 4일 동안 빠진 게 피크 대비 한 5% 중반 정도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더 빠질 수도 있는데 한 1% 정도는 더 내려갈 수도 있는 거였죠. 저 비율대로만 빠진다라면. 근데 제가 이제 걱정했던 건, 만약에 여기서 더 빠지게 되면 신용이 터질 수 있다. 그러니까 지난 7월하고 8월하고 좀 다르게 그때는 한 6% 중반에서 이제 들어 올렸었는데, 만약에 여기서 이번 달 같은 경우는 더 빠지게 되면 늘어난 신용 때문에 그 신용 물량이 터지면서 코스닥 지수가 더 크게 밀릴 수도 있고, 또 하락 종목 수가 상당히 많은 상태가 이어질 수도 있는 그런 위기스러운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장에서 어지간히 종가로 특히 오후 장에서 플러스를 마감해 놓으면서 지난주 금요일에 저점을 저점으로 만들어 놓느냐 여부가 뭐 좀 수급상의 어떤 수급 투매를 만들어낼 수도 있는 그런 위기를 지금 넘기는지, 그게 되게 중요했는데, 다행히 오늘 이제 플러스가 나서 일단 이제 신용 물량 터지는 그런 구간으로 가지는 않았다. 이건 되게 다행스러운 것 같습니다. 뭐 중요한 뉴스들을 정리해 보면, 우선 당국 관련된, 정책 관련된 이런 뉴스가 일단 한숨 돌리게 했죠. 그 일부에서
그 우리 증시가 3,800, 4,000, 5,000 이렇게 가기 위해서는 정책의 변화가 분명히 확인이 돼야 된다. 이런 주장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실제로 증권가에서는 그런 주장들이 많이 있거든요. 저도 그렇게 보는 편이고. 근데 이제 배당소득 분리과세 관련해서 이거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애매하게 될 수도 있었는데, 그 기재부 차관이 방송에서 대상이라든가 세율에 대해서 정부와는 고집하진 않겠다. 그러니까 유연하게 대응할 거다. 이런 어떤 메시지가 나왔죠. 그래서 이거 시장에서 원하는 수준으로 갈지도 모르겠구나. 이런 안도감을 좀 줬고요. 그리고 이제 일부에서 제기가 됐던 일부 보도에 나왔던 게 상법 개정안이 3차 상법 개정안은 내년으로 미룰 수도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뭐 내부적으로 의견이 갈려서 내년으로 밀릴 수 있다. 이런 주장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제부터 나온 뉴스에 의하면, 보도에 의하면 자사주 소각에 대해서는 이견이 크지 않다. 근데 다만 이제 신규 사들인 자사주에 대해서는 소각을 가는 걸로 대부분 모아져 있는데,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자본금 문제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좀 경영권 방어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논란이 있어서 이거를 좀 유예하자. 기존에 가지고 있는 자사주에 대해서는 좀 유예하는 방식으로 가서 상법 개정안을 연내 이제 뭐 통과시키는 식으로 가겠다라는 거죠. 이게 연내 통과 안 된다라는 식으로 지난주에 보도가 나와서 이것도 시장에서는 좀 불확실성으로 해석을 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제 정책적인 어떤 뒷받침이 계속 되겠구나라는 것이 이제 나오기도 했고, 또 여기에 이제 하나 더 미국과의 어떤 갈등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해석이 됐었는데, 이것도 이제 기재부 장관이 미국과 환율 부분을 뭐 타협을 했다, 뭐 이런 식 합의했다, 뭐 이런 식의 어떤 내용들이 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미국과의 사안마다 다 갈등 이런 식으로 시장에서는 몰아갔었는데 꼭 그런 건 아니구나. 그리고 뭐 그 3,500억 달러에 대해서 더 증액하는 보도가 나온 게 있었잖아요. 근데 증액에 대해서는 들어본 바 없다. 또 이런 식으로 내용이 나와서 지난주에 급락했던 요인 중에 하나가 이제 뭐 미국과의 어떤 문제, 특히 3,500억 달러 선불론 이런 것들이었는데, 이런 것들이 조금 완화가 돼주면서 또 환율이 또 떨어지는 그런 요인으로 작동을 하면서 이제 시장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 알테오젠이 코스피를 이전하는 이전하는 거, 이걸 계속 진행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좀 더 구체화되는 것 같다라고 알려지고, 그게 또 크게 올라가면서 이제 지수에 대한 부담을 또 덜어주는 그런 역할을 했죠. 근데 이거 되게 중요한 증거, 차라리 알테오젠은 저는 코스피로 가는 게 코스닥을 위해서도 날지도 모르다. 그렇게 보거든요.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코스닥 지수 안에 이제 제약바이오 비중이 너무 커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좋을 때는 시장에 드게 되는데, 코스닥에 있는 어떤 제약바이오주가 약할 때는 이것 때문에 지수 자체가 떨어지면서 방해를 하는 그런 역할을 했었거든요. 근데 차라리 알테오젠이 코스피를 이전을 하면서 비율이 좀 낮아지는 게 시장에 대한 변동성을 좀 줄여주는 그런 역할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뭐 그렇게 나쁘게 볼 사안은 아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관련된 뉴스들이 계속 주말 사이에 좋은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특히 이제 그 하이닉스 관련해서 오늘 뉴스로 돌아왔는데, 저는 이거 사실 지난주 주말에 봤던 내용이었거든요. 근데 오늘 공유가 되게 많이 되더라고요. 그 JP모건에서 이런 분석을 했다.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 관련된 수요가 급증을 해서 메모리의 새로운 사이클이 만들어지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D램 가격이 4년간 강세를 보이는 사이클에 진입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HBM4 관련해서는 하이닉스의 지배력이 여전히 강할 거다. 그러니까 삼성 마이크론이 합산해서 40% 정도, 근데 하이닉스가 60% 정도 비율을 차지할 거라 여전히 이제 지배율은 높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낸드 가격 계속 올라갈 거고, 설비 투자는 7에서 12% 정도 증가될 거라서, 뭐 최근에 이제 주가가 비싸다, 뭐 밸류에이션 부담 이런 것들 제기되고 있지만, 하이닉스, 삼성전, 마이크론에 대한 선호도를 유지한다. 이런 어떤 내용들이 있었거든요. 어쨌든 지난주에는 이 내용이 AI 버블론 때문에 이제 미처 반영이 되지 못했었는데, 오늘 장에서는 이제 반영이 되면서 하이닉스가 35만원 언저리까지 다시 또 올라오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이제 이게 지난주 빠진 거의 일부를 만회한 수준이라, 저 5일선 아직 아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5일선 돌파하기 전까지는 아직은 그냥 변동성 이렇게 보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근데 주요 종목은 오늘 그 증권주가 많이 오르긴 했지만, 이게 한화증권 같은 경우는 증권주로서 올라간 것도 있지만 이제 두나무 지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이버 두나무 관련해서 그 주변주들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고, 그다음에 이제 소부장주들이 이제 코스닥에서 어느 정도
9월 들어서 상승률 상위 종목군들인데, 이게 만약에 꺾이게 되면 시황 자체가, 코스닥 시황이 어지러워질 수 있었거든요. 근데 다행히 오늘 관련된 종목군들이 강하게 올라왔고, 또 기관들이 계속 매수해 놓은, 제가 뭐 그 아침 방송인가요? 제목에 이제 기관이 물린 종목군들, 그런 표현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기관 매수가 강했던 종목들이 다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고, 그다음에 개별적인 어떤 실적,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실적 턴한다, 이런 어떤 이슈가 나와서 계속 올라가는 종목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향성이, 그런 종목들에 대한 방향성이 바뀌지 않았고, 근데 조금 아쉬운 건 지주사가 오늘 나온 재료 가지고 좀 돌아섰어야 되는데, 제대로 못 돌리거나 오히려 하락한 종목들도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증권주들은 오늘 괜찮은 종목들이 있었는데, 지주사까지 좀 돌아서 줘야 시장이, 정책에 대한 어떤 효과가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데, 그러니까 완전히 이렇게 좀 안도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불안한 가운데 많이 빠졌으니까 일단 돌려놓고 보자, 이렇게 생각하는 투자자들도 적지는 않았구나, 이걸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뭐 시가총액 상위 중에서는 오늘 하락한 종목이 탑10 안에서는 없었습니다.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두 종목이 약 18포인트 정도 올려서 지수 상승률이 한 40% 정도 비중을 차지했고요. 그리고 이제 비교적 고르게 뿌려져 있었어요. 뭐 금융주도 올라가고, 뭐 네이버가 오늘 또 특히 오늘도 계속 강하게 올라가면서 지수의 상당 부분 역할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코스닥도 탑10 내에서 하락한 거는 로봇주, 레인보우 로봇만 하락을 했고,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좀 올라가긴 했는데,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탑10에서 이렇게 시장을 확 끌어당긴 거는 뭐 알테오젠이 올라가서 그렇지, 그러니까 다른 것들이 이렇게 강하게 작동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게 약간 이제 종목으로 보면 이것도 올라가고,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도 올라가긴 했는데, 그러니까 와 하고 이제 붐업 돼가지고 전체가 쭉 하고 밀고 올라가는 그런 단계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수급에서 외국인들이 오늘 다행히 매수로 돌아섰죠. 선물도 매수했는데, 제가 더 주목해서 오늘 봤던 건 이제 매매 비중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외국인들이 보면 매수 비중은 다시 페이스대로 28% 정도가 최근에 외국인들 매수의 비중이었거든요. 매수 비중은 회복이 됐어요. 근데 이제 오늘 중요한 건 매도가 되게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30%까지 매도 비중이 늘어나기도 했었는데, 오늘 24.76% 정도. 그러니까 오늘 외국인들은 많이 샀다라기보다는 매도를 되게 많이 줄였다. 그러니까 매도를 되게 줄이게 되면 매수할 때 매물이 줄어들었으니까 이제 좀 상승 탄력이 더 세지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은 뭐 사실 더 좋으려면 여기서 매수 비중이 한 30% 되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상승률 확 늘렸어야 되는데, 매수 비중은 유지되는데 매도가 많이 줄어서 지수가 더 자체가 올라가긴 했지만 상승 종목을 압도적으로 만들어내는, 한 90%에 해당되는 종목이 상승하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다, 이렇게 보여준 것 같습니다. 뭐 중요한 종목들 보면 외국인 기관이 오늘 조금 특징적인 게 5,500억 매수였잖아요. 근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비중이 그렇게 크진 않았어요. 근데 사실 이런 게 좋긴 하죠. 그러니까 우리 증시의 제일 이상적인 조합이 뭐냐면, 전체 매수의 절반을 전기전자가 차지하고 나머지가 뿌려져 있는, 그러니까 운송장비, 철강화학, 이제 금융, 이런 것들이 좀 뿌려지는 구도가 되는 게 좋은데, 오늘 약간 그런 구도에 가깝긴 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집중도가 조금 덜 했잖아요. 그래서 좀 수급 구도는 외국인들은 나쁘진 않았다, 이렇게 보면 되고, 기관은 오늘 전체 매수의 거의 절반 가까이를 네이버, 여기에 이제 집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 관련된 긍정적인 뉴스들, 여기에 이제 반응을 했고, 그 외에는 그냥 업종 내에서 골라 담는 그런 형태를 좀 보였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들은 뭐 이렇게 업종별 특징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로보티즈가 매수 들어가 있는데 매도 쪽에 레인보우 로봇이 들어가 있다든가, 이런 형태를 보였죠. 그러니까 네이버 관련된 종목 매수한 거 정도 보이고, 그 외에는 업종별 특징은 그렇게 강하게 작동하지는 않았고요. 기관은 뭐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알테오젠 매수 많이 했는데, 오늘도 반도체예요. 오늘도 반도체가 뭐 하나마이크론부터 해서 쭉 해서 이 아랫단까지 더 내려놓고 보면 반도체 쪽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반도체 쪽은 공을 들이고 있다. 그러니까 이 점은 계속해서 확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뭐 요약을 해보면, 그러니까 미국 오늘 금리 좀 잘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주말에 달러 인덱스는 하락했는데 금리는 또 올라갔잖아요. 근데 지난주에 미국의 국채와 회사채 발행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돈 좀 빌려주세요라고 이제 손벌지는 사람이 많아져 있다 보니까 금리가 올라가기 쉬운 조건이었는데, 그러니까 이번 주에는
그 국제 회사채 발행이 지난주보다 좀 줄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금리가 올라가지 않을 여건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가 올라가면 좀 이상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리 추이 좀 봐야 될 거고, 그 다음에 AI주들이 지난주 금요일에 그렇게 역할을 못했어요. 뭐 과열론, 그다음에 AI 오버해서 해석했다, 뭐 이런 등등의 이슈에 어떤 좀 눌렸다가 반등을 제대로는 못했었거든요. 미증시 반등할 때. 그러니까 요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일단 외국인들이 대규모 매도했다가 매수로 일단 보여줬는데, 그러니까 추세가 돼야죠. 그러니까 지금은 단타냐, 그러니까 단타 이제 장세로 간 거냐, 아니면 이제 추세를 다시 잡을 거냐.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매수 기조가 오늘 같이, 예, 매수 규모도 크고 업종도 뿌려지고 이렇게 되면 제일 좋거든요. 근데 오늘 뭐 반도체, 네이버, 금융주 일부 이런 것들이 움직이긴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이제 지주사도 좀 붙어주고 이렇게 좀 움직임이 좀 다양해지고, 여기에다가 관세에 대한 부담이 있는 자동차들도 좀 움직이고, 이렇게 되는 구도가 돼야 이제 시장이 이거 그냥 무조건 사는 구도구나, 장세구나,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구도가 나오는지 이것도 좀 잘 봐야겠습니다. 근데 이제 고비가, 이거 나중에 한번 제가 이 표 다시 한번 보여드릴 텐데, 10월에 우리 증시가 이렇게 좋진 않아요. 예, 보시면 10월에 뭐 하락한 날도 조금 더 많고 상승한 날보다 하락한 날이 많다, 이것도 있지만 이 지수 등락폭을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평소하고 달라요. 예, 그러니까 막 등락폭이 오를 때 내릴 때의 변동성이 한 4% 안쪽으로 되면 평범한 건데, 이게 막 5%, 13%, 6%, 7% 막 이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10월이 이렇게 평범하게 지나간 사례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10월에 굉장한 변동, 그렇다고 무조건 뭐 빠진다라고 우리가 이제 보장하고 장담하고 이렇게 될 수 있는 건 아닌데, 투자자들이 이제 10월에 굉장히 큰 변동성이 나올 것 같다. 근데 이게 또 이제 일단 10월 앞두고도 연휴가 되게 초반에 되게 길게 진행이 되는 경우라서, 근데 이런 걸 앞두고 외국인들이 어떻게 빌드업 하는지 보면 대충 감이 좀 오거든요. 그래서 좀 외국인들 선물 옵션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어떤 변화를 주는지 이것들 계속 보고, 그 내용이 이제 어떤 추세로 갈 때마다 제가 또 내용을 정리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하루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예,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